여러분 혹시 힐링의 장소가 필요하십니까? 깊이 있는 풍미와 입안 한가득 즐거운 맛까지 느낄 수 있는 이곳 시네스토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네스토랑의 지배인 서사무엘입니다. 셰프 이현웅입니다. 와, 반갑네요.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또 이렇게 네. 너무 기분이 좋은 게 오늘 볼 영화도 상당히 재밌고 또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도 제가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그분들 다시 검증된 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먼저 일일 매니저 분부터 모셔볼까요? 네. 아주 큰 활약을 해주고 계신 영화 연구가입니다. 조경희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일일 매니저 영화 연구가 조경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화를 한층 이탈리아급으로 고급지게 고급지게 올려주신 분이죠. 특별선임 알베르토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알베르토입니다. 자, 우리 오늘의 메뉴는 맛있는 요리인데 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 영화를 생각하면 맛있기도 맛있는데 먹는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죠. 그리고 약간 긴장도 좀 돼요. 스릴러야. 약간 스릴 같기도 해. 스릴이 있는 게 아니라 스릴러야. 아주 다양한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영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바로 영업을 시작해 볼 텐데 오늘 메뉴 완벽한 타인입니다. 친구 부부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 친구들은 저녁을 먹는 동안 핸드폰으로 오는 모든 연락을 공유하자라는 게임을 시작합니다. 전화,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모두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아주 다양하고 여러 가지 스릴 넘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과연 이 친구들은 비밀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 웅셰프, 예. 이 완벽한 타인의 오리지널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혹시? 알죠. 알죠. 예. 이 원작이 따로 있다는 사실 모르는 분들 상당히 많으신데 이 원작이 퍼펙트 스트레인저라는 제목의 이탈리아 영화. 이탈리아 제목은 Perfetti Sconosciuti. 영어로 하면 Perfect Stranger 그런 건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리메이크된 영화인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몇 개국이나? 몇 개국에서 거의 25, 26개에 넘는, 그리고 계속 앞으로도 또 저도 리메이크가 될 기네스에 올랐다는 얘기까지는 들었거든요. 맞아. 네. 그리고 이 영화는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그 시나리오 자체가 완벽한 시나리오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나라에서 또 지역 문화가 다른 곳에서 영화가 만드셨기 때문에 또 비교하는 재미도 있고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또 많이 얘기했던 부분은 또 영화가 단순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또 그 안에서 쇼트라고 하죠. 쇼트의 구성과 카메라의 움직임, 어떤 영화 언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훌륭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그 영화 배경이 되는 공간을 어떻게 또 이제 데코레이션을 통해서 또 많이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이 핸드폰이라고 하는 현대인 일상에서는 맞아. 빠질 수 없는 그저 저희 분심인 어떤 존재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흥미로운 영화입니다. 우리 알베르토는 원작이 이탈리아 영화고 둘 다 보셨나요? 둘 다 봤죠. 어때요? 좀 비교가 되나요? 일단 스토리는 똑같다고 보면 되고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되는데 미묘한 차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작하는 장면들이 조금 다르고 이탈리아에서는 각자 어디서 오고 있는지 그런 얘기 많이 안 나오고 그냥 모이는 장면부터 시작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집을 비교하는 거, 부러워하는 거. 이 호스트가 이렇게 욕조 보여주면서 비싸다 이런 약간 그런 거 이탈리아 쪽에 없었던 것 같고 또 선물 주면서 이 중국제 선물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런 것도 이탈리아 좀 다르게 달랐던 것 같고 개외에는 대부분 스토리들이 비슷해요. 근데 스토리는 이소진 씨는 한국 편에서 이 레스토랑 사장이잖아요. 그쵸. 이탈리아에서는 택시 기사예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밖에서 많이 놀지만 유럽권에서는 주로 친구 집으로 부르는 게 되게 일상적인 일이에요. 거의 주말마다 누가의 집에서 놀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사실 시작이 되게 뻔한 영화예요. 친구들을 집에 불러서 그냥 밥 먹는 거? 우린 주말마다 하는 그런 건데 갑자기 핸드폰이 게임 때문에 시청자 상상하는 거랑 완전 다른 식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니까 너무나 이 반전 매력도 있고 너무 웃긴 영화죠. 이 얘기 들으니까 그 대사 하나가 떠오르네요. 거기 보면은 1년 만에 집들이 하냐? 이러면 아유 무슨 집들이야 그냥 밥 한 번 먹는 거지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한국 문화를 약간은 반영한 거네요. 그렇죠. 일상적이지는 않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실 집이 좋으면은
뭐 부를 수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잘안 부르죠? 집으로 초대하는 잘안 부르죠.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한국 영화 보면 좀 더 긴장되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집들이 왜? 뭐지? 이렇게 좀 더 몰입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친구 집이지만 아주 익숙하거나 아주 편안한 공간만은 아닌 그 아니죠. 설정 자체가. 그렇죠. 원작이 따로 있다는 걸 모르고 이 영화를 전 처음에 먼저 봤거든요. 근데 너무나 한국적인 그 감정들이나 뭐 그 게임 자체부터 시작해서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탈리아가 원작이라고 하니까 아 결국 이탈리아도 똑같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감정 이게 거의 다 비슷하다고 하니까 우리가 뭐 이탈리아나 한국이나 사는 게 다 비슷한가 봐요. 문화는 다르죠, 당연히. 네. 문화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근데 사람이 똑같다고 봐요. 사람이 똑같다, 거죠. 이제 결국은. 결론은 사실 뭐 국민성 문화 사는 방식도 다르지만 사람이 다 똑같으니까 사실 보면은 뭐- 생각하는 거랑 의심하는 거랑 그렇죠. 그리고 비밀이 있는 거랑 의심, 질투, 뭐 바람, 뭐 이런 소재들 나오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리메이크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부분들만 요소들만 좀 바꾸면 다 똑같은 사람 얘기니까. 결국 이것도 문화도 사실 거의 어떤 상황이나 그런 국가 간의 차이점과 크게 뭐 어떤 이질감이 없는 주제이다 보니까 맞아요. 휴대폰이라는 게 정말 이 우리 현대 시대에서 모든 세계인들을 공통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네요. 굉장히 신기해요. 소재 자체가 네. 모두 만인의 공통사니까 가능했던 것 같고. 아니 근데 이런 게임이 만약에 친구가 누군가 제안한다 응하실 겁니까? 글쎄요, 저는 반은 안 할 것 같고. 반은 뭐예요?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아니, 거지. 그러니까 모두가 하자고 하면 하겠지만. 그럼 이 영화 굳이 뭐 내가 주도해서 하자고 할 것 같지는 않아. 할 거예요? 전 안 합니다. 전 절대 안 해요. 비밀이 많아요? 저는 많이 합니다. 절대 안 하죠 저는. 진짜. 예. 저는 무조건 해요. 진짜요? 비밀이 없어서. 우리 연구관님 어떻게 오셨어요? 하실 겁니까? 먼저 제 친구들은 별로 저에 대해서 그런 알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 부분에서는 영화가 굉장히 좀 비현실적인 부분을 오히려 좀 영화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안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영화에서도 뭐 그런 부분 지적을 받은 게 기억이 나거든요. 영화 캐릭터 설정이라든지 뭐 이야기 구성이 너무 좀 인위적이다.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영화는 그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것을 통해서 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렇죠. 영화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죠. 그런 재미를 인위적인 어떤 캐릭터 설정, 이야기 구성이 재미있어서 보게 되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뭐 보면서 여러 가지 뭐 긴장되는 소재들, 요소들, 시나리오,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가장 뭐 긴장이 됐다 혹은 답답했다 이런 장면들이 있었나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그 성소수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좀 더 긴장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친한 사이이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그 부분을 쉽게 얘기하지 못한다라는 거. 그리고 요즘은 또 많이 사회가 변하니까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주인공 말을 통해서 우리가 설득을 당하거든요. 그렇지 여전히 힘들지. 커밍아웃이라는 것은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인상에 더 많이 남고 긴장이 됐던 순간이었는데요. 이탈리아 그 오리지널 버전을 봤을 때 좀 놀랬던 점이 이탈리아는 좀 더 그런 게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그 부분이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야기다라는 것을 좀 맞아요, 맞아. 오히려 이 영화 이탈리아에서도 이제 그 동성애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어요. 이 영화 덕분에. 이탈리아에서도 사실 이런 사회적인 이슈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태수 유해진 씨가 핸드폰을 바꿔서 봤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 친구가 영배를 어떻게 보면 이해해 간다고 해야 되나? 맞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자기 변호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한테 느닷없이 걸려온 동성애자의 고백으로 인해서 굉장히 난처하게 되어버렸고 그 부인에게도 물론 변명을 해야 되지만 저는 그 변명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들킨 가만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는 영배의 그런 표정 또는 그 심정을 헤아린다면 이 자기 친구의 것을 자기가 들켜버렸는데 이거를
조금씩 이해해 가고 있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에 터치를 받았거든요. 맞아요. 이 인물들이 재미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눈에는 뭔가 거짓말을 하고 위선이 있고 이런 나쁜 부정적인 인물로 보일 수도 있는데 또 동시에 긍정적인 면들을 다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뭐 옆에 그 친구들을 좀 시기하고 질투하지만 또한 여성으로서 같은 동질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친구들 간에 또 거짓말하거나 누군가를 끼워주지 않고 있긴 하지만 또 동시에 또 그를 걱정하는 마음 그런 게 또 동시에 있는 그런 인물들이어서 좀 더 관객들이 현실적으로 느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캐릭터 설정으로 된 인물이지만 어떻게 보면 인간이 본성이 양면적이다라고 하는 거 물론 당연히 월식이라고 하는 그 상징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지만요. 단체 사진 찍는 장면 나오고 거기서 대사가 사람의 본심은 월식과 같아서 잠깐 가릴 수는 있어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라는 대사가 또 나오기도 합니다. 이 대사는 어떻게 해석을 하셨어요? 한국 영화만이 또 갖고 있는 부분이죠. 원작과 다르게 마지막 부분에서 인간에게는 세 가지 삶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 그리고 비밀스러운 삶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또한 영화에서는 그 비밀스러운 삶조차도 어느 순간에는 베일이 벗겨지게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뭐 다시 말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양면적인 삶 그리고 결국은 비밀도 우리가 서로 공유를 하는데 또 이 영화를 보다 보면은 그 친구 간의 그런 굉장히 사적인 어떤 비밀스러운 삶도 결국은 친구들 간에 포용을 하고 또 하나에 또 묻혀서 그냥 흘러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드러날 때도 있지만 다시 또 원래의 자리로 또 돌아오는 것이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간은 다 그런 거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품어 안는 그런 그 마지막에 그 멘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엔딩을 두고도 상당히 또 많은 관심을 모으기도 했어요. 보면은 반지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돌고 그리고 게임을 안 했던 것처럼 이렇게 끝나는 장면이었는데 두 분은 이 엔딩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해요. 우리 모두가 이 사적인 인생도 있고 비밀들도 있고 다 있지만 결론은 사실은 현실에서 일상에서 그런 거 드러내지 않다. 결론 그냥 그거 숨기면서 계속해서 산다. 이게 현실이 이거다.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끝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다 보았지만 사실은 이건 덮어지면서 살아가고 있다. 일상에 그쵸. 그 반지 장면은 또 우리한테 이제 영화를 많이 보는 또 관객들한테 익숙하죠. 인셉션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등장하는 그 반지 돌아가는 겁니다. 그 장면에서는 저는 솔직히 이것이 하나의 가정으로 구성된 이야기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라는 장르 자체가 이게 뭔가 좀 현실에서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재구성해서 보여주는 예술이기 때문에 이 감독은 실제로는 이게 사실이 아니었다, 사실이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뭐 마지막 장면뿐만 아니라 오프닝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이 둘이 이렇게 낚시를 하다가 이것이 바다인가 이것이 저수지인가라고 싸우는 장면인데 그것은 이제 동시에 바다일 수도 있고 실제로 그 호수일 공간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저수지일 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도 보일 수 있고 저렇게도 보일 수 있다. 네. 하지만 그것이 같은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그런 어떤 반지 돌리는 그런 장면이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객들이 굉장히 열린 구성으로서 각자의 어떤 시선에서 이 영화를 볼 수 있어서 매우 즐겁고 의미가 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게임이 아니었어도 이건 언젠가 터질 문제였다. 뭐 그런 생각하면서 그 일식, 월식 이 장면이 좀 상징적인 주제를 잘 전달해준 그런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